한국불교 현대화와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긴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일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봉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전국 처녀사부대중이 동참해 대종사의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승대종사의 어록을 담은 에세이, 자승스님의 묵묵부답도 스님 원적 1년 만에 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불기 2568년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00여 수계자들은 지계를 다짐하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조계사가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사찰 음식 나눔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먹과 맛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도 사찰 음식의 소박하고 정갈한 맛과 정신에 빠져들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승하는 이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땅설법을 후대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처음 열렸습니다. 첫 학술대회는 땅설법의 기원인 화엄성주대제를 조명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초겨울 추위를 더욱 매섭게 만들었던 자승대종사의 갑작스러운 원적, 한국불교 현대화와 대사회적 역할 확대에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긴 해봉당 자승대종사의 일주기 추모달해제가 어제 봉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전국 처녀사부대중이 동참해 대종사의 전법 의지를 다졌습니다. 출간을 앞뒀던 자승대종사의 어록을 담은 에세이, 자승스님의 묵묵부답도 스님 원적 1년 만에 세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조계종 제33대, 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 발전과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해봉당 자승대종사. 퇴임 후 전법 포교와 불교 중흥을 사명으로 불교 결집에 매진하다 지난해 원적에 든 자승대종사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서울 봉은사에서 처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봉 자승대종사 열반 일주기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의 행장 소개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양,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헌화, 추모 영상 상영, 종사 영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회적 고통이 있는 곳마다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던 자비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사부대중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쓰시던 화합의 리더십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수행과 전법이 조화를 이루는 삶, 최신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달해제에 참석한 스님들과 사부대중은 자승대종사가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 정신을 되새기며 종단 안정과 혁신, 사회 통합과 치유의 뜻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을 전하지 않으면 불자로서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법음을 전해드렸고요. 그 소리를 우리 자승 해봉당도 했습니다. 상월결사는 자승대종사가 마지막까지 외쳤던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다시 전법 의지를 다지며 전국에서 선발된 108명의 대학생 불자에게 상월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 11주기를 맞아서 스물 마음속에 담습니다. 특히 자승대종사의 수행과 원력을 엿볼 수 있는 110여 글을 담은 책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 봉정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책은 지난해 5월 탈구와 교정, 감수 등을 거쳐 출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종사의 열반으로 1년이 지난 이제야 세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례 상월선언 동안거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인도 불교 성지 도보순례, 대학생 전법까지 자승대종사가 남긴 수행과 전법의 발자취는 이 시대 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불기 2568년 백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000여 수계자들은 지계를 다짐하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물든 장성 백양사. 경내가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모인 불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지난 16일 백양사 금강계단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조계종 원로의원 성호 스님, 갈마아사리 정현 스님, 교수아사리 법장 스님 증명으로 봉행됐습니다. 과거 모든 보살들이 이미 배우셨으며 미래 모든 보살이 배울 것이며 시방 현재 모든 보살이 이제 배우시나니 여러분들은 지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 2000여 수계제자들은 불법승 3보에 귀의하고 불자의 실천 덕목인 10중대계와 48경국의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연비와 개첩을 받으며 지난날에 업을 태우고 참불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호 스님은 보살계를 실천하다 보면 백양사 단풍처럼 아름다운 내가 된다며 수계제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살생을 내려놓고 도적질을 내려놓고 방탕한 생활을 내려놓고 거짓말을 하나씩 내려놔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처럼 내가 아름다운 내가 됩니다. 불자들은 호남의 선맥 백양사에서 수계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조계사가 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돼 볼 수 있는 사찰 음식 나눔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먹과 맛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도 사찰 음식의 소박하고 정갈한 맛과 정신에 빠져들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계사 보현당에 자리 잡고 스님과 함께 공양 기도문을 독송합니다. 기도를 마친 유학생들은 삼색 연근찜과 두부장아찌, 그리고 뿌리채소 조림 등 조계사가 제철 재료로 정성스레 마련한 사찰 음식을 접시에 담아 맛보며 신선하고 건강한 사찰 음식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지난 토요일 조계사가 국화 화엄축제의 마지막 행사로 선보인 사찰 음식 나눔 시식회. 동국대와 서강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교환학생들에게 전통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절집 밥상을 대접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절의 고즈넉함에 한 번, 스님들의 친절함에 한 번, 고기 없이도 영양가 높고 맛 좋은 사찰 음식에 다시 한 번 반했습니다. 되게 건강한 느낌이 많이 받았고 고기도 빼고 완전 힘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가 너무 좋아요. 음식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건강이에요. 맛과 함께 색도 아름다운 사찰 음식을 극찬한 학생은 김치를 가장 맛있는 메뉴로 꼽기도 했습니다. I really like the kimchi, so maybe the kimchi and the root vegetable, the potatoes and the carrots and the roots, this part that I like a lot. 조계사 템플스테이 국장 선혜 스님은 사찰 음식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 효능 등을 설명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사찰 음식은 오랜 불교 문화 역사 속에서 스님들의 수행 과정 속에서 익혀져 있는 스님들의 삶과 숨소리 그 자체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사찰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레 몸은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치유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외국인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며 소참 법문을 설했습니다. 사찰 음식은 정말 그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러나 늘 우리 곁에 있는 자연들을 가지고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소화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간단한 사찰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부스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갈하고 건강한 사찰 음식을 체험해보며 한국 불교 문화를 보다 깊이 알아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근대 제주불교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네 번째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은 창건연도 등 관음사 창건과 관련된 왜곡 사례를 조명하며 일부 학자들에게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2019년 국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근대 제주불교 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의 학술 세미나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 진실을 찾다가 지난 16일 제주 벤처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동국대 이성수 겸임교수의 일제강점기 호남부호 국채웅의 생애와 사회적 기여,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민순이 연구원의 복려관 스님과 대흥사의 교류 논문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근대 제주불교의 왜곡상 고찰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장 해달 스님은 제주불교사 왜곡 3선 첫 번째로 관음사 창건연도가 1908년으로 왜곡됐다며 6건의 사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관음사기라는 건데 제주도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혁암 선생님이라. 그분이 1917년 음력 4월 7일 날 관음사에 가서 1박을 하십니다. 이제 복려관 스님하고 둘이 나눈 대화가 있는데 기후년 봄에 이 절을 창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려관 스님 직접. 이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이어 스님은 관음사와 법정사 창건과 관련한 중요 근거 사료 34건을 배제 왜곡하고 김석윤과의 공동창건을 주장한 황금순 박사의 주장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1909년 7월 22일 날 대구 형무소에서 이제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분이. 근데 관음사 창건은 1909년 봄이기 때문에 창건자로 내세울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가. 그리고 법정사 창건 사료가 몇 건? 3건 모두에 복려관만 지칭하고 있는데 왜 사료를 무시하고 개인 생각으로 창건자를 여기 집어넣느냐? 해달 스님은 복려관 스님에게 가설을 전한 운대사가 김석윤과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이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음을 밝히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 제주대 허남춘 교수를 좌장으로 동국대 전임연구원 법진 스님, 동국대 이석환 교수와 순천대 탁표정 교수가 참여한 토론을 끝으로 세미나는 마무리됐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된 화엄 성중대제는 집안의 으뜸신으로 여겨지는 성주신을 모시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로 삼척 안정사에서 3년에 한 번,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는 억불 시대를 거치며 사후 구제 성격의 의례가 성행했지만 망자의 왕생 못지않게 산자의 행복을 발언하는 의례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자에 초점을 둔 불교 의례가 전승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중한 불교 민족 문화를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설법학회가 지난 16일 성주신을 모시고 신도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삼척 안정사 화엄 성주대제를 조명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학술 발표를 하게 되는 성주대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회를 통해서 성주대제를 학계와 또 불교 교계에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은 화엄 성주대제에서 사용되는 10개의 설당과 장원법, 설법 용구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의례 체계에 대해서는 실현, 땅설법, 회양 등 9단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화엄 성주대제는 토속신이 불교에 귀의하는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불교와 민속신앙이 하나로 합일되는 화엄 세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민족 친화적인 포용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치적이고 다각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화엄 법석의 전개로 인해서 성주신의 어떤 당위성이나 위상이 강화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어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에게 땅설법을 전수한 무명 스님이 발해 수도에서 땅설법 강통으로 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례에서 발해 밀교의 특성이 나타남을 짚었습니다. 의례 시 다른 사찰에서 보기 드문 특징으로 발해 불교와 관련된 경전을 독송하거나 불단의 맞이를 이윤하면서 팔공양 보살 강림을 청하는 것에서 발해 밀교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구미래 연구소장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화엄 성주 대제의 연원을 연구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엄 성조 대제를 포함해서 이제 안정사에 전승되는 그 여러 의례와 땅설법의 연원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민중 평안 발언과 동시에 교화의 역할까지 도모한 불교 의례 화엄 성조 대제. 불교계에 관심이 더해져 불교 민속 문화로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이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고 후원자와 봉사자, 장기 근속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1999년 첫 발을 뗀 재단은 이제는 30여 산하시설을 둘 정도로 크게 발전했는데요. 재단은 다하는 마음, 더 밝은 내일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선포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주사의 유지를 받들어 1999년 문을 연 천태종 복지재단이 창립 25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적 고통을 함께하고 자비정신으로 공존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재단 이념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지표와 사명을 공개했습니다.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재단은 정도 실천으로 지역 사회복지를 선도하고 최고의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다하는 마음, 더 밝은 내일이라는 슬로건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의 지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자비와 인간존중 실천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입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기념식에서 우수 후원기업과 개인, 자원봉사자, 우수시설 등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후원기업은 HD현대 1% 나눔재단, 후원자는 김필곤 씨가 선정됐습니다. 또 20년 장기 근속한 이경희 우면종합사회복지관장과 10년 장기 근속자를 위한 표창장도 수여됐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이타행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념식엔 천태종 스님들과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강석진 회장, 최호정 서울시 의장, 재단 산하 30여 개 시설 종사자가 함께해 재단 창립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다하는 마음, 더 밝은 미래를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겠습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천태종 3대 지표는 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통한 끊임없는 자비행으로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취약계층에게 김장김치를 나누고 김장 문화도 계승하는 2024 김장한 축제다를 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을 비롯한 회원 70명, 자립준비 청년 30명 등 100여 명이 모여 어려운 이웃의 월동 준비를 도왔습니다. 선업스님은 김장에 입문하는 날이라며 설렘과 기쁨을 표하며 뜻깊은 나눔 활동에 함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정 회장은 힘을 합쳐 맛있게 만들어 이웃과 나누자며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버무린 2,000kg의 김치 가운데 1,300kg이 미혼모 시설과 청소년 쉼터 등 서울 지역 9개 시설로 배달됐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BTN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